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트레저입니다.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네요. 하루를 시작하는데 또 월요일은 상당히 좀 긴장되고 하필이면 또 월요일에 또 피곤한 하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월요병 다들 알고 있죠? 월요병. 그동안 쉬다가 또 월요일에 출근하려니까 힘들고 왜 이렇게 날씨가 추워요? 보면 영하 뭐 13도, 15도씩 하는데 아침 출근길 항상 조심하시고 빙판길이야 빙판 빙판길이기 때문에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 조심하십시오. 될 수 있으면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행복한 날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재미있다기보다는 뭔가 의미심장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개미는 자기 몸이 작아가지고 사슴처럼 그 빨리 달릴 수 없음을 이제 부러워하죠. 그 똑똑한 개미는 그 자신의 몸이 작아서 사슴의 몸에 붙어 달릴 수가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의 단점을 느끼면서 살아가겠죠. 뭐 슬퍼하고 똑똑한 사람은 자기 장점을 찾아내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화내는 얼굴은 아는 얼굴도 낯설고 웃는 얼굴은 모르는 얼굴이라도 낯설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찡그린 얼굴은 예쁜 얼굴도 보기 싫고요. 근데 웃는 얼굴은 미운 얼굴이라도 예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운 모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고운 채가 필요하듯이 고운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운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매끄러운 나무를 얻기 위해서 잘 드는 대패가 필요하듯이 멋진 미래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는 거죠. 욕심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연장을 두고서 남의 연장을 빌렸습니다. 그러다 그만 자기 연장을 녹슬게 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혼자 힘으로 서려고 하지 않고 남에게 기대를 하죠. 그러다 그만 자기 혼자 설 힘조차 잃고 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동행,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동행.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하셨는데 이 동행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냐? 같은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가면은 그게 진정한 동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좀 의미 있지 않나요? 이제 또 한번 삼성전자 이야기를 잠시 한번 여러분께 이야기를 할 테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서 또 하루를 시작합시다. 삼성이 이제 BMW의 그 신형 전기차죠. 그 세단이에요. 뉴 i7인데 뉴 i7을 10대를 구매합니다. 10대 구매. 10대를 구매했고 이 차량들은 삼성 계열사의 대표 업무용으로 차량으로 이제 사용된답니다. 대표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려고 10대를 샀어요. 그래서 BMW 코리아는 지난 17일 그 인천의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삼성하고 BMW 뉴 i7 국내 출고 1호 차량 및 업무용 차량 인도식을 진행했다고 18일 날 밝혔습니다. 이 차량 인도식에는 그 올리버 집스의 BMW 그룹 회장하고 장 필립 파랑 그 BMW 그룹의 아태 지역 동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총괄수석 부서장 참 이름 다 길어요. 그리고 한상윤 BMW 코리아 대표하고 이재용 회장, 그 최윤호 삼성 SDI 대표이사 사장하고 박진 삼성 SDI 부사장 등 이렇게 양사 임직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BMW i7은 뉴 i7은 그 BMW 최초의 순수 전기 플래그십 세단이야. 플래그십 세단으로 그 럭셔리한 내외관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기능이 탑재된 모델이라고 합니다. 삼성은 그 계열사 대표의 그 업무용 차량으로 그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BMW 뉴 i7 10대를 이번에 이제 동시 출고를 한 거죠. 이재용 회장은 이제 BMW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양사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최윤호 삼성 SDI 사장은 삼성 SDI는 그 BMW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럭셔리 전기 세단 뉴 i7 개발에 참여할 수 있어서 자부심을 느낀다. 그래서 양사의 협력으로 전기차 및 배터리 분야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올리버 집스의 BMW 그룹 회장은 그 이 전동화에 있어서 삼성은 아주 중요한 그 파트너 중 하나다. 그 삼성 경영진이 우리의 그 최신 기술력이 집약된 이런 새로운 BMW i7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어필을 합니다. 지난 16일에 출시된 New i7은 BMW 7 시리즈의 최초의 순수전기 모델로 압도적인 존재감 그리고 고급스러운 감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외관도 아주 화려하겠죠. 뭐 최상의 고급감, 혁신적인 디지털 경험 등 아주 기존에서는 아주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차원의 그 럭셔리를 선사하는 게 특징이다 그런 것 같아요. 상당히 럭셔리한가 봐요. 이 삼성이 출고한 BMW New i7 iDrive 60인데 이거는 최신 5세대 BMW eDrive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것 같아요. 두 개의 전기 모터가 인전 최고 출력으로 한 544마력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544마력. 그 삼성 SDI가 공급하는 총 용량 105.7kW 같아요. 이 고전압 배터리가 인전 장착돼 가지고 한번 충전하면은 한 438km 정도를 주행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급차 같아요. 앞으로 삼성하고 BMW 그룹하고 뭔가 연관해가지고 같이 사업을 할 것 같습니다. 협력해가지고 좋은 결과물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현재 지금 보니까 한국의 그 증시 대표 업종은 이 반도체죠. 이 반도체인데 내년 업황이 좀 가시밭길을 좀 가지 않겠나. 가시밭길이 될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특히 금투업계에서 전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인플레이션이 있고 뭐 경기 침체 등으로 해서 좀 소비 심리가 좀 위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스마트폰, PC, 뭐 서버 등 이런 게 수요가 줄어들고 있어.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 재고, 이 재고는 결국은 쌓이겠지. 재고는 쌓이고 이 가격은 하락할 것 같아. 하락한다. 하락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그 반도체 생산 업체들의 공급 억제 정책, 이 공급 억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요. 반도체 수요 역시 반등을 해서 업황이 되살아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업황이 되살아날 거다. 18일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니까 증권사들은 삼성의 그 내년 매출이 한 304조 한 2020억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해서 올해 대비 한 1.3% 정도 하락하는데 그치겠지만은 영업이익은 33조 621억 원으로 같은 기간 무려 한 29.79% 정도 급락할 것으로 현재 내다보는 거 봐요. 그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은 더 암울해. 하이닉스는 아주 더 바닥이야. 하이닉스의 그 내년 매출은 올해보다 22.44% 하락해가지고 35조 5,876억 정도로 기록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올해 8조 3천억 정도 기록했는데 내년에는 영업 손실이야, 손실. 여기는 이 손실에서 1조 한 3,584억 정도 달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손실로 나가지 않겠냐? 내년에는 그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이 이제 급감할 겁니다. 급감함에 따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이 좀 악화될 것으로 금투업계는 전망을 하고 있고, 시장조사 기관에 보니까 내년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이 5,096억 달러로 올해보다 3.6%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는 올 3분기 예측한 그 성장률보다도 하향 조정된 수치인데, 산업연구원도 전 세계 반도체 매출 감소에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 그 산업 수출이 올해 전년 대비 한 1.6% 성장하는 데 그치는 데 이어서 내년에는 한 9.9% 감소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국내 기업의 주력 분야인 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트너는 내년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올해 대비 한 16.2%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 디램 매출의 경우에 올해 2.6% 감소한 905억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가지고 내년에도 한 18% 감소해서
한 742억 달러가 내달볼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과잉 상태가 내년 3분기까지 이제 지속될 것으로 현재 보이기 때문이겠죠. 낸드 매출도 올해 688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13.7% 정도 감소한 594억 달러가 현재 될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현재 수요 위축에도 D램 생산이 지속됨에 따라서 이제 공급자 재고는 내년에 최고치에 달할 것이다. 그래서 D램 평균 그 판매 가격은 올해보다 한 37.2% 하락을 하고요. 낸드의 평균 판매가도 한 46% 정도 급락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하이닉스의 경우에 보니까 그 메모리 반도체 그 의존도가 높아서 타격이 더 클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감소에 악성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실적 우려를 좀 키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 하반기 말에 보면 기준했을 때 하이닉스 재고 일수는 39.5주로 2023년은 재고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한 수준이다. 그 정도입니다. 재고만으로도. 이 증가한 재고량은 적어도 내년 2분기까지는 평가 손실로 반영될 것 같고, 이는 생각보다 규모가 클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거죠. 그 내년에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업황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금투업계에서는 전망을 하는데, 이렇게 투자 축소, 감산 효과가 나타나고 이 반도체 수요 역시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가 봐요. 그래서 내년 반도체 시장은 올해 대비 약 6% 감소하겠지만은 이미 반도체 분별로 이 재고 조정이 진행 중이고 투자 축소까지 논의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사이클상 변곡점이 나타나서 2024년 이후부터 이 반도체 시장은 다시 성장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투업계에서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인 삼성전자를 이 반도체 업종 최우선 추천 종목으로 뽑았어요. 이 삼성이 내년 목표 주가 컨센은 한 76,700원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사인 TSMC가 이제 대체하기 어려운 기업이라면은 삼성은 메모리나 디스플레이에서 그렇다면서 그 반면에 삼성의 기업 가치 대비 그 상각 전 영업이익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TSMC의 그 절반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연구원도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 등이 감산을 공식화했는데 삼성은 아직까지 감산 계획을 부인하고 있지만은 이 생산 라인 효율화 등 그런 방법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일정 부분 자연스러운 감산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그렇게 전망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삼성의 그 D램 시장 점유율은 매출 기준 보면은 2017년 45.8%에서 올해는 42.4%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24년에는 재차 한 45.7%까지 상승할 것 같다. 낸드 점유율도 같은 기간 36.5에서 33.8까지 하락하겠지만은 24년에는 다시 한 35.7% 정도로 상승할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안 좋고 한 24년 정도 돼야지만이 좀 회복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소식은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지금 스마트폰 하면 또 삼성인데 이게 중국에서는 약간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이상하게 중국에서는 맥을 못 추고 있다. 2013년에 보면 25조 원에 달했던 그 매출이 7년 만에 벌써 10분의 1로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20%를 웃돌던 그 시장 점유율이 0%대로 주저앉은 거예요. 그 세계 치대 시장에서 고전을 거듭하다 보니까 지난해 한종희 부회장 직속으로 중국 사업 혁신팀을 신설해가지고 판을 바꾸려 했는데 아직까지 1년째 이렇다 할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별다른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고 삼성전자 중국 판매 법인은 7년 만에 다시 적자로 솟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16일에 보면은 그 금감원의 전자공시에 SCIC는 그 월 3분기 누적 매출 한 2조 한 660억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누적 손실 3,100만 원 기록을 했다고 하네요. 손실은 3,100만 원이야? 하여튼 3분기에만 636억 정도 손실을 냈는데 그 남은 4분기에 손실분을 많이 하지 못하면은 2015년 이후 7년 만에 적자로 들어선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SCIC는 그 중국 현지에서 스마트폰, TV 등 그 세트 제품 판매를 담당을 해요. 그 삼성은 2013년 20%를 웃도는 점유율로
중국 스마트폰 시장 1등이 올라섰어요. 근데 이후 매출과 점유율이 막 수직 낙하하는 거야. 막 쭉쭉 빠지는 거예요. 당시 25조 원을 넘어섰던 매출액은 이듬해 16조 원대로 급감했고 2016년에는 8조 원, 급기야 2020년에는 2조 원대로 내려앉으면서 7년 만에 10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여기에 보면 샤오미나 뭐 화웨이, 그 오포, 비보 등 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의 토종업체들이 치고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밀렸어요. 거기 또 사드 제재, 사드 때문에 또 쇼했죠 한번. 또 갤럭시 노트 7 발화사고 등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 불매 운동이 일어났던 2016년이 아주 뼈아픈 시갈입니다. 2016년. 2018년도에 그 0.8%로 추락한 이 시장 점유율이 여전히 0%대에서 머물고 있는데 최근에 애플이 중국 기업들을 제치고 25%의 점유율로 중국 시장 1위에 오른 것과 비교하면 삼성의 부진은 아주 더욱더 두드러지는 거죠. 올해 4분기 삼성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1위 자리를 애플에 내줄 것이다 그런 전망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중국 시장에서 이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격차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있어요. 완전 중국에서 피봤다. 이 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삼성은 지난해 말 중국 사업 혁신팀을 신설했는데 여기 수년째 고전 중인 그 스마트폰 사업은 물론이고 이 4%대에 불과한 TV 시장 점유율도 끌어올려야 했어요. 이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시장 혁신이 절실했죠. 그래서 한 부회장이 혁신팀 수장으로 전면에 나섰는데 그 가전 TV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을 총괄하는 DX 부분장을 맡은 만큼 중국 사업 전반에 대한 혁신 기대감이 큽니다. 하지만 팀 설립 후에 1년이 흘렀음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보이지가 않고 있어. 연초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대규모 광고를 집행하거나 체험관을 운영하는 것은 여느 올림픽 마케팅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지난 8월에 갤럭시 Z 폴드 4나 플리퍼 출시 후에 중국 내 언팩 그 행사를 별도 개최하고 인플루언서들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홍보를 진행한 것 또한 혁신팀의 그 설립 이전부터 해오던 마케팅이었는데 이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황금색을 입힌 W 시리즈 역시 2016년부터 이어져 온 고유의 마케팅입니다. 이 갤럭시 Z 시리즈 출시 후에 상하이, 항저우, 시명, 하얼빈 등 그 중국 30여 개 도시의 팝업 매장 40개를 잇따라 개점해가지고 중국 소비자들과 그 접점을 높인 것 정도가 중국 사업 혁신팀 설립 이후에 눈에 띄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경쟁사인 애플하고 중국 기업들도 이 고객 체험 마케팅 강화 추세여서 이제 팝업 매장을 늘린다는 것이 삼성만의 차별화된 마케팅이라고는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삼성이 중국에서 계속 고전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프리미엄 시장이 애플이 꽉 잡고 있어. 이 중저가 시장은 중국 업체들이 대거 또 포진해 있고 그 삼성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사업 혁신팀도 성과를 내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포지션이 좀 애매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 쇄신이 필요한데 기술 개발보다도 더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점유율 회복이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은 올 연말에 정기 인사에서 중국 전략협력실의 그 양걸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켰어요. 그 양걸 신사장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중국 총괄 영업을 이끈 바 있고 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판매를 전담하는 상하이 법인도 최근 실적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 힘을 실기 위해서 이번 인사를 단행했다는 게 업계 전언입니다. 그래서 각각 말하는 전에 SCI에서 그 스마트폰 판매를 담당하는 그 왕통 부사장은 그 삼성전자에서 외국인으로는 두 번째로 부사장이 된 인물인데 2013년 말 부사장 승진 후 줄곧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하네요. 하여튼 이번 인사에 대해서 삼성 관계자는 이 적재적소의 필요 인력을 배치하는 게 인사의 핵심이다. 그 지역 관련 업무를 하는 인사 중에서 유일하게 양걸 부사장만이 승진했다면서 다만 승진자 명단이 없다고 해서 승진에 배제됐다는 뜻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하여튼 그건 둘째치고 어떻게 중국 시장에서 좀 점유율을 올려야 돼. 이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못 올리니까 지금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애플한테 치는 거야 지금 계속 보니까.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중국 시장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점유율을 점유율을 못 높이는지
좀 높이면 되는데 왜 높이를 못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부족 분야에서. 왜 이런 데서 혁신이 보여주는데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뭔가 특단의 비밀 무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않으면 또 폭망할 거 생겼어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삼성은 또 이번에 보니까 그 영국 런던에 위치한 그 럭셔리 백화점 그 셀프리지에서 게이머들을 위한 게이밍 시뮬레이터 체험존을 또 오픈했네요. 이 백화점 1층의 체험존에 오디세이 아크하고 게이밍 허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이 체험존의 방문객들은 중앙에 위치한 그 삼성 오디세이 아크 세대를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에서 레이싱 게임을 해볼 수 있는가 봅니다. 또 오디세이 아크를 통해서 별도의 기기 연결이나 그 다운로드나 저장 공간의 할애 없이 클라우드 게임을 또 즐길 수 있고요. 하여튼 이렇게 게임 플랫폼 연동 서비스인 삼성 게이밍 허브도 체험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오디세이 아크는 보니까 이거 4K야. 이 4K 해상도로 보니까 이제 응답 시간을 지원하는 게이밍 모니터로 이제 상당히 좀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대형 스크린 중에 최고 수준의 게임 성능을 탑재했고, 이 플렉스 모브 스크린 기능을 통해서 게임 화면의 크기와 비율, 위치를 사용자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스크린 내에서도 27인치부터 27인치형부터 55인치형, 16:9, 21:9, 32:9까지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화면 설정이. 게임 장르 중에 컨텐츠 특성에 맞게 원하는 대로 화면 구성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이 셀프리지를 방문하는 여러 소비자들한테 약간 몰입감 넘치는 게이밍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모니터를 많이 살 것 같아요. 게임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가 이쪽 분야에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소식은 이걸로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날씨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 빙판길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삼성전자 좋은 소식 나오면은 아주 잽싸게 제가 전달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좀 안 좋은 소식, 슬픈 소식, 좀 짜증나는 소식도 있지만은 우리가 또 알 건 알아야 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